안녕하세요. 푸딩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급의 주체를 할 건데, 수급이 누가 들어오느냐, 그리고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수급이란 무엇이냐면, 수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급을 넣어준다란 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돈을 넣는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 기관으로 많이 나누죠. 0796으로 보면 이제 뭐 개인도 있을 거고 외국인도 있을 거고 기관도 있는데 또 이런 기관 안에서도 누군가가 있고 또 이런 외국인 안에서도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개인은 말 그대로 우리 같은 개미들 말하죠. 우리 같은 개미들 엄청 여러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사면 왜 주가가 안 올라가는지 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주가를 이제 2,600원 주고 샀더라도 다른 사람이 2,605원 주고 누가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주체 자체가 말 그대로 너무 많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아요. 이 의견을 통합해서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도 만약 2,605원에 산다 이러면 다른 사람도 2,610원에 사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가를 올려주기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기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사봤자 또 위에서 팔아버리고 누군가는 또 내가 여기 위에서 팔아봤자 또 누군가는 사버리고 이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들이 많이 사봤자 사실 주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누가 사야 되냐면 결국에는 세력이 사거나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거나 이래야 되는데 세력이라는 건 사실 돈만 있으면 다 세력이라고 칭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다 돈 많은 세력들은 맞아요. 이제 뭐 개인에서도 이제 세력들이 있을 건데 사실 개인들은 이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한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계좌도 그만큼 많이 쪼개놔야 되고 금감원에서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위험할 거예요. 아마 개인 쪽에서는 이제 자금을 많이 운용하기는 쉽지 않고 우리가 이제 막 불러 좀 이게 장난식으로 불러보면 막 동호회가 조금 있다. 뭐 동호회들이다. 이 세력들은 동호회들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여러 사람의 이제 투자를 모아가지고 한 뭐 100억이나 아니면 뭐 10억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세력주만 만지겠죠 한마디로. 외국인에서 이제 누가 있냐면 기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기관이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기관에서는 금융투자 그 다음에 은행 보험 그 다음에 투자 신탁회사 이게 투신이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관에서 이제 봐보면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금융이죠. 말 그대로 진짜 금융. 뭐 은행하고는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가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광주은행이라든지 뭐 여러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행들은 이제 은행이라 하고 뭐 보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 연금보험도 들고 이제 보험적인 부분 많이 들잖아요. 실비도 들고 그런 거 이제 보험이라고 하고 이제 투자 신탁회사는 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대신해주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모펀드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사모펀드가 투자 신탁 회사보다 조금 더 적어요. 조금 소수 인원이거든요. 사모펀드는. 연기금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노후로 이제 해서 그 연금을 받잖아요. 그 돈도 지금 내고 있고, 그걸 이제 연기금이라 말하는데 보통 뭐 국가라고 하면 보통 연기금을 많이 뜻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수급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기관은 어떤 주체일까요? 여기에서 금융투자, 은행, 보험, 투자신탁회사, 연기금, 사모펀드 중에 누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올까요? 우리가 이제 수급을 살펴보면 딱 보이는데 누가 제일 많냐면 금융투자가 제일 많아요. 예, 금융투자가 그림판으로 그리면서 하겠습니다. 금융투자가 첫 번째로 많고요. 그 다음에 누가 많냐? 연기금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최근 들어서는 사실 연기금이 뭐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보다 돈이 적다는 게 아니라 사실 연기금도 돈 되게 많거든요. 연기금이 제가 봤을 땐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수급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수급체는 금융투자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다 비슷해요. 사모펀드도 비슷하고요. 여기 이제 4개 중에서는 사실 제가 본다고 하면 그래도 투신을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개가 가장 수급적으로는 예, 가장 크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지수를 이제 많이 받칠 때 누가 제일 많이 들어오냐면 금융투자가 가장 먼저 들어와요. 연기금이 먼저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금융투자나 연기금이 먼저 들어와서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지수를 이렇게 상승시키거든요. 보통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외국인은 이제 우리가 검은 머리 옛날에 들어보면 뭐 검은 머리 한국인이다, 예,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검은 머리 뭐 외국인이다, 한국인이 아니라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뭐 이런 뜻이 뭐냐면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다, 예,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한국 기관인 거고,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외국인은 외국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보통 뭐 JP 모건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그리고 뭐 UBS, 그리고 뭐 여러 많아요. 엄청 많고 CS 증권도 있을 거고, 뭐 맥쿼리인가 그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한국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의 한국 기관, 아니 외국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돈 쪽으로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금융은 이 JP 모건이 아마 가장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뭐 UBS나 CS 증권 다 비슷할 거고, 보통 막 보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거래원 같은 데서 보면 JP 모건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예, JP 모건, 뭐 메릴 린치도 있을 건데, 메릴 린치나 사실 뭐 모건 스탠리나, 아니 모건 스탠리 말고 UBS, CS 증권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JP 모건이 가장 많을 거고, 수급적으로는 자산으로 생각을 하면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한대. 뭐 경이라고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냥 무한대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 이런 주식에서, 한국 주식에 이제 만약 코스피 코스닥에서 운용하는 자금은 이제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긴 할 건데, 그것도 몇 조 이상은 되겠죠, 당연히. 근데 아마 전체로 치면 아마 경 정도는 될 거예요. 그만큼 돈은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사실 외국 기관이나 우리 한국 기관 뭐 연기금이나 뭐 금융투자를 많이 보는데, 사실 저는 외국계를 조금 더 신경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더 많으니까요. 좀 더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많고, 수익률도 외국이랑 이제 한국 기관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 외국 기관이 더 우수하게 나와요. 한국 기관보다 훨씬. 그럼 여기까지 이제 수급의 이제 주체를 이제 알아봤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봉이 나왔다. 양봉이 나왔다 이 소리는 사실 수급이 들어왔다는 소릴까요? 나갔다는 소릴까요? 수급이 당연히 들어왔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찍힐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양봉이 들어왔어도 사실 수급적으로는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애니플러스도 오늘 분명히 양봉이 들어왔으면 사실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맞아요. 맞죠?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맞은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팔았어요. 근데 누가 들어왔어요? 기타 법인이 들어왔죠. 그럼 기타 법인 누구냐? 기타 법인은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를 LG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사잖아요. 그 업체란다. 그 회사에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기타 법인이 지키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보통 많이 하죠. 이제 자사주 매입할 때 공시 뜨면 그게 보이긴 하는데, 자사주 매입할 때도 기타 법인으로 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력을 칭하잖아요. 과연 여기 세력이 누굴까요? 개인, 외국기관, 한국기관, 기타법인. 누굴까요? 돈 많으면 다 세력이에요. 기타법인이 세력이 될 수도 있고요. 한국기관이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외국기관이 세력이 될 수도 있는데, 각자 특징이 있어요. 이제 한국기관 같은 경우는 만지는 주식만 만져요. 만지는 회사만 만져요. 외국기관은요, 전체 거의 다 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합쳐가지고 비중이 보통 한 30에서 35% 정도 지금 현재 외국기관이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근데 거의 다 전체를 만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재무가 좋든 안 좋든. 근데 한국기관은 이제 우리 돈으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만지는 회사 주식만 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한 주식만 만지겠죠, 한마디로. 그럼 기타법인은요? 기타법인도 당연히 만지는 회사 주식만 만지겠죠. 그리고 누군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만약에 LG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타 법인으로 찍힐 건데 이게 LG에서 샀는지 저기 다른 데서 샀는지 아무도 모르죠. 다른 뭐 회사에서 샀는지 아무도 모르고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시가 뜨는 걸 봐야 아는 거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기타 법인이 계속 연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럼 이거 이 말 그대로 이 애니플러스는 기타 법인이 세력일 확률이 높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다 기타 법인이 조금 조종하고 있을 확률이 커요. 사실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기타 법인들이 서로 짜고 친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기타 법인 다 짜고 치는 거야, 서로가 물량 주고 받는 거야, 막 이런 말을 하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얘네들이 그거 알려주겠어요 우리한테? 우리 짜고 치는 거야 라고 알려주겠어요? 절대 안 알려주겠죠. 그래서 그 사실은 모른 거고, 사실 우리가 확인할 거는 뭔만 확인하면 되냐면 연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만 확인을 해서 우리가 매도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컨택을 한번 해가지고, 예전에 뭐가 있을까? 아무거나 컨택을 한 번만 해볼게요.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뭐가 올라왔을까요? 아이진 봐볼까요? 아이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이진 같은 경우는 좀 티 안 나니까 이현재야? 이현재도 티 많이 안 나네. 셀리드 봐볼까요? 셀리드가 이번에 저점 대비 한 60% 정도 올라왔죠. 근데 셀리드는 누가 세력이었을까요? 외국인이 세력이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의 기관이 세력이었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물량을 살펴보면 얘네들의 물량이 현재 이렇게 모아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배열을 가면서 계속 매집을 했다는 소리예요. 매집을 하면서 얘네들이 던졌다 뺐다 던졌다 뺐다 던졌다 뺐다 하면서 계속 수익을 냅니다. 수익을 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재료를 터트려야 되잖아요. 뉴스를 터트리고 어떤 이렇게 모멘텀을 받게끔 해야겠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이런 식으로 60%, 70% 아직도 덜 상승한 게 클 거예요. 왜냐하면 왜 덜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이 물량을 아직 덜 뺐다. 덜 뺐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아직 물량을 덜 뺐다고 해서 뭐 더 올린다 이런 경우는 없고요. 어떤 경우가 보통 있냐면 제가 항상 그 경험을 해보면 더 올린다 그러면서 물량을 더 뺀다 이런 경험은 없고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보통.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이 딱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거 하고 마지막에 다 끝나고 이제 질문 같은 거는 제가 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무조건 더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물량을 덜 뺐다고 해서 더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보통 이런 식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물량을 다 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사실 여기에서 물량을 다 빼고 마무리를 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량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전체가. 그러면 셀리드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그거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역배열을 하면서 얘네들 매집을 하기 시작해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세력주 대표적인 거 보면 일동제약이 있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모아놨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올릴 때 어디서 마무리를 해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그럼 얘네들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여기서부터 이제 단타로 해서 이제 올릴 건데, 이게 저점 대비 몇 프로나 올랐을까요? 저점 대비 한 375%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세력주인데, 사실 요즘에는 375%, 뭐 400%, 500% 이거 옛날 말이에요. 요즘엔 절대 그렇게 안 올라오고요. 수급이 그만큼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우하향하면서 약해졌기 때문에 300%, 400%는 기대하면 안 되고요. 보통 어느 정도냐면 45%, 50%에서 한 80% 정도 사이? 이 정도로 내가 수익 구간을 잡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20%예요. 근데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그럼 그거를 내가 뭐 100%를 먹겠다, 200%를 먹겠다 이런 목적으로 가지면 안 되고요. 무조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좋냐면 가장 최대로 낮게끔 변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는 50%에서 80% 정도 사이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조광
뭐 초강은 사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물량을 뭐 매집했다 이런 건 잘 안 보이고요. 옛날에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으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아형 차트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아형 이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보면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우아형을 하게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물량을 이런 식으로 한 50%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빼거든요. 그러면 사실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량을 다 뺐을 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50%에서 80% 정도 사이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장투를 한다, 중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역배열 가는 거를 잘 분할 매수하고 포트폴리오 잘 짜서 그런 식으로 50%에서 80% 정도 사이에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본인이 만약에 마이너스 20%면 몇 프로를 먹어야 돼요? 50%를 먹는 게 맞아요? 아니죠. 본인이 30%나 20%를 먹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벌써 마이너스 20%가 까였기 때문에 그거에 나머지를 먹어야지 막 그냥 내가 마이너스 20%인데 나는 50% 먹을 거야 80% 먹을 거야 이렇게 이런 건 너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보통 그 정도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수급의 주체는 마무리하고요. 바로 넘어가서 이제 추세선하고 이제 그 지지선, 저항선 이쪽으로 한번 해서 차트 표시하면서 한번 해볼게요.